강렬한 펀치 소리가 링 안을 울렸다. 지훈의 주먹이 상대의 턱을 스치며 지나가자 관중들의 함성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승리의 기쁨이 아니라 오랜 세월 쌓인 상처가 스쳤다. 그 순간 과거의 그림자가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자버지의 차가운 목소리. 남자답게 싸워. 나는 외침이 귓가에 메아리 쳤다. 지훈은 이를 악물었다. 이 싸움은 단순한 승부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삶 전체를 건 치유의 시작이었다. 서울의 번화한 거리 한복판, 한강을 따라 펼쳐진 야경이 반짝이는 밤이었다. 지훈은 28살, 이제는 프로MMA 선수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청년이었다. 하지만 그의 여정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손에 길들여진 삶은 그를 강인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깊은 상처를 새겼다. 아버지, 김태준은 전직 군인 출신의 엄격한 사나이였다. 태준은 아들의 약함을 용납하지 않았다. 특히 지훈이 학교에서 소문난 부드러운 소년으로 불리기 시작했을 때부터 태준의 훈련은 더 혹독해졌다. 지훈아, 남자는 이렇게 싸워야 해. 태준의 목소리는 항상 명령조였다. 집 지하실에 차려진 임시링에서 매일 저녁 지훈은 아버지의 펀치와 킥을 피하며 버텨야 했다. 음악 혼합 격투기는 태준에게 남자다움의 상징이었다. 지훈은 10살 때부터 그 기술을 배웠다. 처음에는 재미로 시작했지만 곧 그것이 고문처럼 느껴졌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축구를 하며 웃을 때 지훈은 집으로 달려가야 했다. 오늘 뭐 배웠어? 제대로 안 하면 밥 없다. 태준의 눈빛은 차가웠다. 지훈의 마음속에는 이미 비밀이 싹트고 있었다. 그는 남자아이들에게 끌렸다. 12살 무렵 반 친구 민수가 웃으며 어깨를 툭 치는 순간 지훈의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다. 그 감정을 설명할 수 없었다. 한국 사회에서 그런 감정은 금기였다. 집에 돌아오면 태준의 훈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왜 그렇게 약해? 남자답게 굴어라. 펀치가 날아올 때마다 지훈은 울음을 삼켰다. 훈련 후 거울 앞에서 멍든 얼굴을 보며 그는 생각했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시간이 흘러 중학교에 들어서자 지훈의 비밀은 더 커졌다. 학교 복도에서 우연히 본 연극부 선배, 현우. 현우는 부드러운 미소와 긴 머리카락으로 유명한 예쁜 오빠였다. 지훈은 현우의 연기를 보며 가슴이 저렸다. 어느 날 연극 연습 후 현우가 지훈에게 다가왔다. 너 MMA 해. 멋지네. 나도 한번 배워볼까? 그 말에 지훈의 세계가 밝아졌다. 하지만 곧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지훈이가 현우 선배 좋아하나 봐. 이상한 애야. 왕따가 시작됐다. 태준은 그 소문을 듣고 더 세게 때렸다. 내가 그런 소리를 듣는 이유는 약해서야. 강해져라. 고등학교 시절 지훈은 MMA 클럽에 들어갔다. 이제 훈련은 아버지의 강요가 아니라 자신의 탈출구가 되었다. 링 위에서 그는 자유로웠다. 펀치 한 방에 세상의 시선이 날아가 버렸다. 하지만 현우와의 만남은 끝나지 않았다. 우연히 클럽에서 다시 만난 현우는 이제 대학생이 되어 있었다. 지훈아, 너 정말 강해졌네. 나랑 친구할래. 현우의 손이 지훈의 어깨에 닿았다. 그 순간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처음으로 누군가 그를 약한 아이가 아닌 강한 존재로 봐주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태준이 현우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그놈이 뭐야? 내가 왜 저런 애랑 어울려? 태준의 분노는 폭발했다. 어느 비 오는 밤, 지훈은 집을 나섰다. 아버지, 저는 그냥 제 모습대로 살고 싶어요. 태준의 주먹이 지훈의 뺨을 스쳤다. 넌 내 아들이야.
그런 생각 버려 지호는 현우의 집으로 도망쳤다. 현우의 어머니가 문을 열었다. 지호나, 들어와. 여기서 쉬어. 그 밤, 현우와 지호는 처음으로 진심을 나눴다. 나도 너처럼 느껴. 세상이 우리를 용납하지 않아도 우리는 함께할 수 있어. 대학에 들어선 지호는 체육학과를 선택했다. 음메이를 전공으로 삼아 이제는 프로 선수로 데뷔를 준비 중이었다. 현우는 연극과에 다니며 작은 극단에서 활동했다. 그들의 관계는 조심스럽게 피어났다. 서울의 카페에서, 한강 공원에서 그들은 손을 잡지 않고도 서로를 느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날카로웠다. 친구들 사이에서 지훈이랑 현우, 이상한 사이 아니야 라는 소문이 돌았다. 지호는 이를 무시하려 했지만 마음속 갈등은 커졌다. 아버지의 훈련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지만 이 감정은 어떻게 싸워야 할까? 어느 날 지훈의 첫 프로 경기 날이 다가왔다. 관중석에 현우가 앉아 있었다. 링 위에서 지훈은 태준의 목소리를 들었다. 남자답게 상대의 공격이 쏟아졌다. 지훈은 피하고 반격했다. 하지만 중간에 실수했다. 현우의 얼굴이 떠올라 집중이 흐트러진 탓이었다. 펀치가 그의 옆구리를 가격했다. 고통 속에서 지훈은 일어났다. 이건 나의 싸움이다. 현우를 위해 그는 역전의 KO 펀치를 날렸다. 승리의 순간 현우의 환호가 들려왔다. 경기 후 라커룸에서 현우가 안아주었다. 너 정말 대단해. 그 포옹은 지훈의 상처를 살짝 녹였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다. 태준이 경기를 보러 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지훈은 피하려 했지만 태준은 클럽으로 찾아왔다. 아들아, 내가 이겼다 들었어. 이제 집에 돌아와. 태준의 눈에는 후회가 스쳤다. 하지만 곧이어 현우를 본 태준의 표정이 굳었다. 저놈이 내 연인인가?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지. 저는 게이예요. 침묵이 흘렀다. 태준은 주먹을 쥐었다가 풀었다. 내가 잘못 가르쳤나? 그 말은 지훈에게 충격이었다. 태준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다. 그 후 지훈과 현우의 관계는 더 깊어졌다. 그들은 함께 MMA 훈련을 시작했다. 현우가 지훈에게 배우는 과정에서 둘의 유대는 강해졌다. 너의 주먹은 강하지만 마음은 부드러워. 그게 내 매력인데. 현우의 말에 지훈은 웃었다. 하지만 외부의 압력은 사라지지 않았다. 언론이 지훈의 성적 지향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신인 MMA 선수, 동성애 스캔들, 기사가 쏟아졌다. 팬들은 등을 돌렸다. 지훈은 우울에 빠졌다. 현우야, 내가 너 때문에. 미안해. 현우는 지훈을 끌어안았다. 우리가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내 아버지의 훈련처럼 우리도 싸워보자. 그 말에 지훈은 결심했다. 그는 블로그를 열어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나는 게이입니다. 그리고 MMA 선수입니다. 이 두 가지는 나의 일부예요. 반응은 엇갈렸다. 비난이 쏟아졌지만 동시에 지지하는 목소리도 모여들었다. 한 청소년이 댓글을 달았다. 저도 당신처럼 느껴요. 용기 주셨어요. 태준은 그 블로그를 봤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태준. 최근 교통사고로 입원한 상태였다. 그는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내게 준 건 상처뿐이었어. 지훈은 병원으로 달려갔다. 태준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 그 훈련이 저를 살렸어요. 강해지게 해줬어요.
태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현우 그 녀석, 잘 부탁해. 네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 회복된 태준은 지훈의 경기를 보러 왔다. 이번에는 현우 옆에 앉아 있었다. 링 위 지훈은 더 자유로웠다. 상대의 공격을 막아내고 카운터를 날렸다. 관중들의 함성이 터졌다. 승리 후 지훈은 마이크를 잡았다. 이 승리는 제 가족과 연인에게 바칩니다. 사랑은 모든 편견을 이깁니다. 현우가 무대로 올라와 지훈을 안았다. 그 순간 세상의 시선이 따뜻해졌다. 지훈은 이제 MMA 코치가 되었다. 청소년 센터에서 젤비트 청소년들을 가르쳤다. 주먹은 싸우기 위한 게 아니야. 자신을 지키기 위한 거지. 한 소년, 민준이 다가왔다. 선생님, 저도. 아버지한테 맞아요. 약하다고 지훈은 민준의 어깨를 두드렸다. 나도 그랬어. 하지만 이 기술로 우리는 강해질 수 있어. 그리고 마음으로 치유할 수 있어. 현우와 지훈의 사랑은 더 단단해졌다. 서울의 겨울, 눈이 내리는 한강에서 그들은 산책했다. 지훈아, 우리 결혼하자. 현우의 말에 지훈은 눈물을 흘렸다. 그래,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 그들의 앞날은 밝았다. 과거의 상처는 이제 치유의 도구가 되었다. MMA는 더 이상 남자다움의 강요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과 용기의 언어였다. 지훈의 센터는 점점 인기를 끌었다. 젤비트 청소년들이 모여들었다. 그들 중에는 지훈처럼 가족의 압박을 받은 아이들도 많았다. 민주는 매일 훈련에 열심이었다. 선생님, 제 주먹이 세지나 봐요. 지훈은 웃으며 고쳤다. 세기는 아니야, 민준아. 균형이 중요해. 훈련 중 민준의 과거가 드러났다. 아버지가 그를 딸처럼 부르며 때린 이야기. 지훈은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나도 아버지한테 그렇게 당했어. 하지만 이제 아버지는 내 편이야. 현우는 극단에서 젤비트 테마의 연극을 준비 중이었다. 제목은 숨겨진 주먹. 지훈의 삶을 바탕으로 한 작품이었다. 리허설 날, 현우가 지훈을 불렀다. 너, 게스트로 나와줄래? 내 이야기가 필요해. 지훈은 망설였다. 공개적으로. 또 비난받을 텐데, 현우가 손을 잡았다. 함께라면 괜찮아. 네가 나를 구했듯이. 연극은 성공이었다. 무대 위에서 지훈은 자신의 고백을 읊었다. 나는 주먹으로 싸웠지만 진짜 전쟁은 마음속이었어. 관객들의 박수가 터졌다. 그중 태준도 있었다. 아들아, 내가 빛나는 태준의 미소는 처음으로 따뜻했다. 하지만 갈등이 다시 찾아왔다. 민준의 아버지가 센터를 찾아왔다. 내 아들을 데려가. 이런 곳에서 뭐 배워? 그는 소리를 질렀다. 지훈은 차분히 대응했다. 아저씨, 민준이는 여기서 자신을 찾고 있어요. 당신의 사랑이 필요할 뿐입니다. 아버지는 주먹을 휘둘렀다. 지훈은 MMA 본능으로 막아냈다. 싸우지 마세요. 대화합시다. 그 순간 민준이 뛰어들었다. 아빠, 제발. 저는 그냥 저예요. 아버지는 무너졌다. 미안하다, 아들아. 내가 무서웠어. 내가 세상에서 다칠까봐 눈물이 흘렀다. 지훈은 그 광경을 보며 생각했다. 이게 치유야. 주먹이 아닌 마음으로. 현우와 지훈의 결혼식은 소박했다. 한강변 작은 카페에서 친구들과 가족만 모였다. 태준이 축사를 했다. 지훈아,
네가 나에게 가르쳐준 게 많아. 사랑은 강함이야. 현우와 지우는 반지를 교환했다. 영원히 함께 그들의 키스는 세상의 모든 편견을 녹였다. 센터는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다. 지우는 책을 썼다. 주먹으로 앉는 사랑.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민주는 이제 코치가 되어 후배들을 가르쳤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살아났어요. 세월이 흘러 지우는 40살이 되었다. 현우와 함께 은퇴한 MMA 선수로 센터를 키웠다. 태주는 할아버지가 되어 손자를 봤다. 할아버지, 주먹 보여줘. 아이의 말에 태주는 웃었다. 지우나처럼 강하게. 지우는 현우를 보며 속삭였다. 내 덕분에 이 모든 게 가능했어. 현우가 대답했다. 우리 함께 싸운 거지. 그들의 사랑은 영원했다. 상처는 치유되었고 주먹은 이제 포옹의 도구가 되었다.